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또 한바탕 소란을 빚고 있지요.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재선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김무성 죽여버려, 다 죽여, 이런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박계 공천 배제를 누군가에게 전화로 말했다라는 점이 이 녹취록을 통해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살생부 파문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윤상현 욕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살생부 파문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친박 측에서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할 현역 의원 40여 명의 명단을 김무성 당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살생부 파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2월 27일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한 전화통화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김무성 죽여버려, EXX, 그래서 전화했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윤 의원이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를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게 약간 반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윤 의원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친박계 의원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좀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바 있습니다. 실제 그 친박 실세가 이런 말을 했다면 상당히 반발이 크게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거의 점입 가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당초 이 보도 자체는 익명으로 나갔습니다. 네. 친박계 모 의원 이렇게 나갔지만 네. 곧장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려서 이 사람이 바로 윤상현이다 라고 까버렸어요. 네. 네, 적시를 했고요. 그는 그러면서 이제 김학용 의원이 지금 당대표조차도 공천권을 내려놓는 상황에서 그 당대표를 공천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면서 네. 윤 의원에 대한 징계와 공천 배제 등을 요구했고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친박계가 끊임없이 당대표를 흔들고 당을 분열할
종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게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한테 그 김무성 대표하고의 면담이 거절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도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해명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윤 의원이 해명이 바뀐 부분은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각 언론과의 통화 뭐 이런 데에서는 내가 친한 기자랑 통화를 하다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해명이 나중에 바뀌었는데요. 이게 일단은 그 당시 살생부 논란이 너무 격분해서 치중에 실언을 저지른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박 측에서 있지도 않은 살생부 논란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중 진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윤 의원이 당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내일 쳐야 해, 내일 공략해야 돼, 뭐 이런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윤 의원이 이때 그래서 내가 A형에다가 네. B형 해가지고 정두원이하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어. 김무성 죽여버리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윤 의원과 통화 상대자 단 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네. 이 녹취록을 보도한 채널A에 따르면은 그 A씨는 친박계 중진 의원이고 네. B형은 그 2012년 대선 당시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친박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생부 논란에 대한 조직적 대응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나선다. 그리고 이 기운이 이런 조직적 대응이 결정적으로는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한 비박계의 공천 배제에 목적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요. 네네. 2월 28일부터 친박계가 살생부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니다. 그래서 29일 최고위에서 김 대표가 사과했음에도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뤘고요. 네. 그리고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도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뭐 살생부 논란이 친박 측이 의도한 대로 그 공작 정치라는 오명을 쓰고 좀 유야무야된 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 의원 말대로 공약이 확실히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윤상현 의원과 직접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녹음했느냐, 이게 또 주요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사람, 이 사람은 뭐 누군지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밝혀졌나요? 아직은 약간 미궁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윤 의원 본인은 물론 네. 그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당장 기자들이 뭐 통화 내역을 보면 다 알지 그렇죠. 않냐. 네. 그 다 핸드폰에 기록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모르겠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버무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공천관리위원이나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강변하더군요. 네. 아니 기억이 없다면서 이건 어떻게 확신하느냐라고 예. 질문했더니 네. 그 말투가 자기가 공관위원이나 청와대 관계자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녹취록을 보면은 그 윤 의원이 꼬박꼬박 형 또는 형님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채널A의 앞서의 보도와 종합해서 생각할 때 윤 의원보다는 나이가 많고 공천을 좌우할 만한 실세 친박 의원 뭐 이렇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당장 그래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나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 공천을 실제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상당히 맹렬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네. 이 위원장이 거의 고성에 가깝게 항변했습니다. 뭐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 통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부인했지요. 아니 무슨 권한이 있냐뇨. 지금 최고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대표 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 같군요. 기자들이 그렇게 맹렬히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오늘 늦어도 오후 중에는 이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비박 측에서도 지금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비박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밝혀야 된다라고 네. 주장했습니다. 안 되면 의원총회라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유니언의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직적인 음모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에 강연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을 밝혀서 공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죠. 그리고 공간위 내에도 비박 성향 의원들이 좀 있어요. 네. 이 중에 한 사람이 홍문표 의원인데요. 홍문표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예 유니언을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천 배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막말. 근데 이제 이게 윤상현 의원 개인이 아니라 뭔가 친박계 내부에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유니언만 잘라낸다고 해서 될 문제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역시 김무성 당대표입니다. 김 대표 어제 윤상현 의원 안 만났는데요. 오늘 뭐 좀 입장을 밝힐까요? 글쎄 아직까지는 좀 침묵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뭐 불쾌한 기사는 역력한 건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은 유니언이 이 문제 보도가 나간 그저께 네. 그러니까 바로 김 대표한테 전화로 해명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여러 차례 기사가 나가기도 했지만 유니언이 직접 당대표실을 찾아갔는데도 연문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면담 요청도 거절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아직은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네. 윤상현 한번 만나줘라. 만나서 뭐 혼내든지 뭐 그러면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김 대표가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다. 라면서 이제 이 면담 수용을 거절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침묵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살생부 논란 당시에도 김 대표가 이른바 30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청와대 친박에 할 말을 하다가도 30시간도 안 돼서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돌았는데 네. 이번에는 30시간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당장 오늘 부산 영도구 중구에 있는 새누리당 당원들이 윤상현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상경버스에 몸을 실었다고 하니까요. 네. 당장 오늘 중앙당사가 엄청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장 여론이 김 대표의 편인 만큼 이 뭐 서는 시간을 좀 넘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부산발 상경버스.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 당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진풍경이 벌어질지 오늘 또 기자들도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죠? 친박 측은 역시 윤 의원을 감싸면서 좀 이거를 좀 누그러뜨려 보려는 뭐 그런 수를 쓰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청호 최고위원이 먼저 나섰는데요. 네. 윤 의원이 잘못했다 먼저 지르고 그리고 당대표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포인트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서청호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녹음해서 언론에 제공하는 행태를 두고 흉악하다, 공작 정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네. 즉 윤 의원의 발언이 치중의 한 실언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공개한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당사자인 윤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음모다. 뭐 그러면서 이 자신의 실언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려는 쪽이다. 뭐 이렇게 뭐 포인트를 바꾸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초원복지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어떤 대선에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도청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본질을 회피한 어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어떤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사실 처음에는 유니언을 감쌌어요. 네. 뭐 이게 개인적 통화였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지 않냐. 뭐 네. 이렇게 감싸면서 공천 불이익은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공천 했었죠. 불이익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친박의 움직임은 조금 이 문제를 좀 빨리 덮고자 하는 이런 의도들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공천 업무가 진행 중인 만큼 네. 여파가 어떻게 뻗쳐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원래 2차 공천 결과를 어제 발표할 걸로 알려졌는데 네. 오늘로 좀 수년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수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 공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발표보다는 경선 지역만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새누리당이 이번 건이 사실은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공천 문제, 공천
국회의원 배제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 물러나겠는가. 최소한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려면 이번에는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새누리당 내부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런 취재의 결과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일단은 가장 그 정석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은 당윤리위원회가 소집돼야 됩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진상을 파악해서 당의 공식 기구인 윤리위에서 일을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윤리위가 소집되면은 징계 여부도 결정되고 그 총선 국면이니까 그 수위에 따라서 공천심사에도 나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의원이 현재 인천 남구을에 유일하게 예비후보로 등록된 새누리당 후보예요. 네. 그래서 만약 징계가 중징계다 뭐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공천 배제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당윤리가 당장 소집될 수 있는가에는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당윤리에 아직 아무도 제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당에 아무도 그거를 제소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말만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죠. 이 윤리 제소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해 당사자인 경우와 그리고 그 이런 문제 행위를 한 것들이 해당 행위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당원도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상경하는 당원들이 있는 만큼 네. 뭐 어떻게 보면 윤리 제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당윤리에 아직 아무도 제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여상규 당윤리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사실 친이 네. 그러니까 비박 의원이긴 한데 네네. 좀 소극적이에요.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 시중 실수라면 별것 아닐 수 있다라고 어제 기자들하고 말을 했거든요. 게다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도 출연했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이고 개파간 문제가 개입돼 있고 공천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준사법 절차인 윤리위에서 먼저 나서는 것보다는 키를 쥐고 있는 김 대표가 좀 나서 주셨으면 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가 소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가 소집이 계속 늦어진다면 결국에는 앞서 이재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의총으로 직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총으로 가서는 이제 그 의원들이 이 비박, 친박 간의 어떤 개파 간 대결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앞서 이렇게 뭐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제 저도 그 비박계 의원 몇몇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당내 사정을 알아보니까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 성명서 발표라든가 이런 기미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은 시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가 지난 7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에 그 후보들이 단 한 명인 지역,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 등을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8일부터 해서 여론조사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이 단 한 명인 그리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김학용 의원이라든가 김성태라든가 대부분 비박 인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고 이 여론조사가 실제로 단독으로 후보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르기 위한 어떤 수순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어떤 개파 간 갈등 사안에 이름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끝나고 그리고 2차 공천 결과가 발표된 이후 뭐 이런 이후에나 좀 더 이게 전면적으로 문제가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 살생부 논란처럼 봉합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일까지 그 새누리당에서 경선을 마치려면 당장 오늘부터 30개씩 경선을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로 공천 심사라든가 경선 일정이 스톱돼 버리면은 당 전체 선거에 어떤 악영향이 될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또 30시간의 법칙, 김성 당대표가 뭐 굉장히 대인배인 척하면서 이 문제를 봉합시킬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실제로 김성 당대표가 그 김태한 의원이
컷오프 됐던 1차 공천 결과 뭐 이거를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7일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냥 수용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잡음 없이 공천 국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김 대표의 내심이 여기에서 좀 드러났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를 대입해본다면은 유니언 스스로 뭐 논란이 좀 더 확산되기 전에 뭐 불출마 입장을 밝힌다든가 아니면은 물밑에서 뭐 공관위로부터 비박 배제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합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봉합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친박 내부에서도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라도 윤상현 의원 스스로 불출마할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중에 2차 컷오프 발표한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경선 지역, 또 우선 추천 지역, 단수 지역 후보 추천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새누리당이 앞으로 또 굉장히 시끄러운 나날들을 보내겠구나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팟짱 총선 기획 동네 한 바퀴.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의 방화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팟짱 총선 특집 동네 한 바퀴 어떤 분을 만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희미하게 저 멀리서 뭔가 구호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들리는데 좀 멀어서 안 들리는데요. 이 재벌들의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의 세금을 내리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열심히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가보시죠. 네,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누가 이렇게 목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외치나 했더니 바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마이뉴스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페라라고 네.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로 또 생중계를 해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곳이 강서구 방화 사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피켓이라고 하고 계세요. 예. 보통 후보들을 보면은 명함 나눠주고 뭐 인사하는 정도인데 악수하고 예. 의원님은 이렇게 직접 목에다가 플래카드를 피켓을 걸고 예.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재벌 증세, 서민 감세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아니 이렇게 피켓 선거운동하는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이번 선거를 정책 선거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후보자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급급한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정책 선거로 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저 이름만 보고 찍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는 경제 민주화를 누가 실현할 것인가 그 적임자를 고르는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적 과제가 경제 민주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네.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 피켓을 들고 네.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뭔가 참 절실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공유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선거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공유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진성준 의원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방화 사거리입니다. 예. 이 방화 사거리, 선거구로는 서울 강서을인데요. 예. 이 지역이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지역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이곳 강서을구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방화 사거리입니다. 네. 이 방화 사거리에는 하루 종일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강서을구 특히 방화동 지역의 시민들을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어느 후보나 이곳을 놓치기 싫어하는 곳이죠. 이곳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을구는 우리 강서구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입니다. 네. 서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인데 그래요. 그런 만큼 경제 민주화의 요구가 매우 높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경제 민주화가 바로 시대적 과제고 네. 우리 강서을구의 과제다라고 하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경제 문제, 네.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네,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걸어가면서 네. 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깐 뒤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네. 뒤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진짜가 나타났다 진성준 기호 2번 이렇게 써 있는데 맞아요. 의원님께서 진짜가 나타났다 일기 멤버셨죠. 예. 팟캐스트를 열심히 하셨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면서. 예, 저는 처음 해보는 것인데 네. 처음으로 우리 당의 공식 팟캐스트가 생기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군요. 순식간에 청취율 1위에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진즉부터 보수 언론들이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직접 국민들께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네.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도 시즌 1, 시즌 2로 개편되면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디지털 소통본부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네. 앞으로 진짜 목소리가 나타났다. 이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필리버스터는 계속된다. 네. 이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가 더욱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이제 팟짱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더욱더 이 방송을 보시고 진성준 의원님을 응원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페이스북에서 공유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걸어가면서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쪽 보니까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저기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방신시장입니다. 네. 강서구에 제일 크고 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전통 시장인데요. 네.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명물입니다. 서울 근교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전통 시장이 없어서 네. 명절이 되면 여야 지도부가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명절 상인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전통시장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많이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께서 안녕하셨어요. 김성준입니다.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네, 알았어. 그냥 오세요. 사줬습니다. 그러면요. 예. 예. 네, 아유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좀잘 둬서시오. 합심해서. 네,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아주 그냥 골 아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합심해서 열심히 하라는 조언을 해주시네요. 네,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으시죠? 예, 많이 듣죠. 야권 지지자분들 특히요. 예, 그렇죠. 네.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에 그렇게 분열해서 어떻게 하는가? 서로 힘을 합해라. 이런 네. 요구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네. 자, 여기 보면 과일 가게도 있고 뭐 만두집도 있고 저희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일 가게를 지나서 저희가 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서을 예비 후보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 후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다른 후보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서 뭐 새누리당과 맞붙어야 될 텐데 네. 어떤 경쟁력이 우리 후보님께 의원님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저는 당 내에서는 네, 이곳의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2년 전부터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만 네, 2년 전부터 우리 강서
지역 활동들을 쭉 해왔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저의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많이들 높게 평가해주고 계세요. 하나는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한 것이 네. 강서 목민관 학교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은 시민들의 정치 학교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 세계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래요? 예. 수준은 어느 지점이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짚어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네. 전문가로부터 발제를 듣고 우리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해왔습니다.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방을 만드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다. 이를테면 상설적인 정치학교니까 네. 새로운 시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당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과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평상시에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정당과 정치의 이름으로 아무런 봉사활동을 하지 못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당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상적인 봉사활동, 공익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네.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해가는 것이 정치혁신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정치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죠. 이런 그것이 경쟁력이 큰 있다.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 네, 아니 김광진 의원님께서 예. 잘생겼다 진성준 지금 순천에 계실 텐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훨씬 저보다 잘생기신 분인데. 네, 예. 훈훈하네요. 서로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휘성님께서 아자아자 하셨고요. 양원성님께서 결기 있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미선님께서 반갑습니다. 꼭 화이팅 하세요. 팬 됐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네. 충남 홍성에서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네. 정정길님께서 라이브 막 이렇게 놀라시기도 하시고 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장 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들어가서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응원 댓글 그리고 질문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간 확성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네.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자, 저희가 세금은 올리고 서민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예, 제발 내려주세요. 네,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 구호가 효과가 있네요. 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네.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경제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통닭집에서 또 인사를 하시네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진성준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안녕하셨어요. 각 트기시다가 갑자기.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네, 예. 아유. 우리 강서구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 통닭집을 지나서 과일 가게 그리고 떡집도 있고요. 고깃집도 있고. 네. 아, 안녕하십니까?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쩌렁쩌렁 울리는 이 목소리 지금 방신시장이 예.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예. 우리 사장님이 과일가게 사장님이 더 목소리 커요. 네.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응원 댓글도 있고요. 예, 많이들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네, 김민지님께서 강서울 진성준 의원님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게 돌아보시면 좀 어때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경기가 너무 사는 어려워가지고. 게 너무 어렵고 네. 팍팍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제를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당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재벌 특혜법을 통과시킬 때는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경제 좀 제발 좀 살리라고 얘기할 때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아주
그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경제가 어렵다고 뭐 노동계약법 뭐 이런 예. 것들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예. 김종인 대표가 경제 관련 지적을 하니까 예. 경제가 나쁘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얘기를 듣고 저희가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선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로 우리 민생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자, 과일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진성준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예. 애쓰십니다. 아니 뭐 진성준 의원님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잘할 것 같나요? 예,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네. 그리고 뭐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예. 네 여기 근데 시장이 예.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서요. 네,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장입니다. 네.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정치권에서도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강서구의 명물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네. 구민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방신시장 지원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깨끗한 우리 재래시장 네. 좀 보고 있는데 여기 오면은 좀 장볼 맛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값도 싸고 물건도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성준입니다. 네. 아유, 바쁘셔요, 지금. 예. 튀기시느라고. 예. 자, 여기 반찬 가게도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유, 참 맛있는 반찬이 많네요. 네, 진성준입니다. 네. 어저께 인터뷰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아니, 고맙습니다. 진성준 의원 좀 어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젊은 분이 활기차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반찬 가게 사장님 화이팅. 팬이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큰 것 같대요. 네. 고마운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사장님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그럴까요? 네. 사진을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 네. 아, 예. 팬이시고, 예. 아, 이거를 하는 걸 찍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 아, 그거를요? 찍으세요. 예. 잘라고 찍어드려. 예.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저희가 땅콩 가게. 진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장갑 꼈는데. 예.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목 안 아프세요? 예, 괜찮아요. 안녕하셨어요. 예, 재벌들 생선 세금은 가게.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당연하죠.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사장님 요즘 좀 장사가 좀 어떠세요? 이 경제가 좀 많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뭐 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더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보면은 이 정부와 기업, 국민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정부에서 거둘 때에서 걷고 줄 때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 기업만 어떤 특혜를 주고 혜택을 주고 나라의 그 세금은 더 이제 국민들 세금은 더 올라가고 증세가 되고 그래서 아마 더 어렵지 않나. 왜 국민들이 이제 비정규직도 있지만 그걸 많이 받아야 네. 넉넉하게 쓰고 입고 살 수가 있는데 이거 세금 내기 바쁘고 월급은 더 낮은 수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재벌들에게 많이 걷어야 된다. 그게 맞죠. 공동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들한테는 더 많이 걷고 그러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다가 골고루 좀 더 나눠주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세금의 기본이죠. 네, 옳습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진성준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와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체감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잘못 가고 아이, 있고. 그러면요. 그냥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네. 경기의 어려움을. 안녕하셨어요. 진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빈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순림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순진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네, 야채 가게를 지나서 저희가 지금 방신시장을 진성준 후보와 함께 돌고 있습니다.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케이 이게 손을 드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두부 가게. 고맙습니다. 예. 아유, 네. 진짜. 아니, 젊은 사람, 예? 진성준 의원 요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아,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전이 하이파이브 해고 좋잖아. 그래요? 예, 좀 많이 팔고 계세요 요즘에? 예? 좀? 예, 그래.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아,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두부 가게를 지나서 저희가 방신시장을 걷고 있는데, 자, 하이파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심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서, 뭐 저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말씀하셨지만, 네. 선거구 획정된 결과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인가요? 강서구는 국회의원 의석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는데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게리맨더링이 작동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특정 정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제멋대로 그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거구가 네.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동이 어느 선거구냐, 나는 그래요? 도대체 어느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를 모르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완전히 게리맨더링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총선 때 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예. 김성태 의원이 869표 차로 승리를 했는데 네. 강서 을구에 있는 10개 동 가운데 3개 동, 당신이 패배한 지역 3개 동은 강서평으로 떠넘겼어요. 그래, 그럼 더 유리해지는 거네요. 김성태 그리고 의원한테요. 승리한 지역 7개 동만 강서 을구로 딱 묶어놨는데 네. 지난번에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이 869표로 이겼는데 지금 7개 동만 남아있는 데를 보니까 그 동에서는 1700표를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선거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불리해졌다. 이렇게 볼 기울어진 수밖에 없네요.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 이런 오만과 독선, 이런 탐욕, 이거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저희가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서 또 잠시 안녕하셨어요. 멈췄습니다. 예, 네, 호떡이네요. 진성준입니다. 네, 예, 수고 호떡집입니다. 많으시죠? 네. 예, 호떡 하나 먹을까요? 호떡 하나 드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시죠. 예. 호떡 하나 먹죠. 날이 오늘 많이 추워졌어요. 아, 오늘의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으로. 예. 오늘 이게 꽃샘추위가 우리 오늘부터 호떡 시작이 하나씩 돼서 먹읍시다. 너무 추워요. 네. 따뜻한 호떡으로 저희가 몸을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끄러우셔서. 네. 요즘 좀 장사 좀 잘 되세요? 네? 아, 장사 목소리만. 뭐 예. 장사 시기가 시기니만큼 예. 잘 안 되네. 잘 안 되세요. 정치판이 개판인 것 같아 갖고 잘 안 돼. 어떤 정치가 좀 어떤 정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 정치가 필요한 것도 없고 뭐 이 뭐 정치인들이 더 잘하기 좀별 볼일 없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못 해 왔어서. 아니 잘들 하는 사람은 잘 하는데 네. 못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진성준 의원 바로 앞에 있지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바로 앞에서 물어보나? 한정희 의원 한동안 왔다 가더니 안 오네. 아 예. 한정희 의원은 병으로 가셨어요. 병으로. 신설 지역구로 가셨나 봐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인데. 왜 아 갔어요? 그래요? 진성준 의원은 어떠세요? 잘생겼네요. 잘생겼. 이 잘생겼어요. 얼굴이 아유. 잘생기셨어요. 네 그래요. 호떡 몇 개 드려요? 예, 뭐 하나씩들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저 기자님들도 하나씩 네. 드시고. 네. 호떡을 저희가 먹으면서 잠깐 네, 쉬었다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들 드시죠. 예 드시죠. 예 예. 네. 자 허경님님께서 진짜 성준 진성준 의원님 화이팅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네, 진 의원님 화이팅하세요. 박병현님께서 그리고 문성현님께서 깨어 있으시네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용호님께서 어디신가요 하셨는데 지금 강서구의 방신시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진성준 의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세요. 따뜻하네요. 자, 우리 기자 강신우 기자랑 네, 들어보세요. 네 이승열 기자도 하나씩 드셔보시고요. 자, 지금 어묵을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예. 그래서 잠시 몸을 좀 녹이고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아니 근데 기차 밭동을 삶아 먹었냐는 그런 댓글도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정말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러기가 힘든데 뭐 평소에 목 관리법 이런 게 좀 있나요? 아니요,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타고 나셨군요. 타고 나셨어요. 네. 자, 정말 이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댓글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직접 만나셨으니까 또 그런 친근감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팟캐스트만이 아니고 네. 진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군요. 윤아름님께서 진성준 힘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강희성님께서 손 좀 흔들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상환님께서 배고파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호떡을 먹다 보니까 배고프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저희만 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맛있게 보여요, 호떡이. 네, 저도 한번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맛있습니다. 예. 이게 방신시장의 녹차 호떡인데요. 이게 많이 오셔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맛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강서구에는 방신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가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장을 보러 오시겠네요. 요즘은 무슨 쇼핑몰이다, 네. 대형 마트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방신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방신시장은 정말 값싸고 또 신선하고 네. 물건이 좋아요. 예, 그래서 거기보다도 대형 마트보다도 우리 방신시장이 훨씬 더 예. 우리 구민들에게 친숙한 시장인데 갈수록 네. 마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도 걱정이 크죠. 그러게요. 예. 아니 이게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정책이 펼쳐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네. 이 경제 민주화 네. 그리고 의뢰의 눈물을 닦아주는 네. 이런 정책이 빨리 실현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방신시장 앞에도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예. 우리 지역의 큰 우환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현행 법으로는 그걸 금지할 방도가 없다고 해서 지금 고민인데 네.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장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로 네. 지역에서는 떠오를 것 같아요. 예, 네. 계산할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여기 이거 네. 이 김이 김. 즉석에서 구워주세요, 숯불에. 아 그래요? 숯불구이 김이에요. 네. 숯불구이 김. 예. 저는 처음 보네요. 철판구이. 철판구이. 예, 예. 예, 저도 저 명절 때 되면 여기서 김을 사다가 그래요? 밥을 먹는데 참 맛있습니다. 수고 가해림 많으십니다. 맛.
막김, 예, 다혜림 막김. 예, 먹어볼까요? 또 먹으면 큰일 났네. 김 먹방을. 고맙습니다. 예. 네, 진성준 의원이 김 먹방을 보이셨고요. 저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네. 저희 진행을 하느라고 잘 못 먹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숯불 냄새가 나잖아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아유, 고소하네요. 네, 그러죠. 다혜림 맛집. 네, 저희가 여기서 닦으면 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먹고 싶다라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더 위로 한번 좀 더 올라가 봤다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많이 파세요. 아, 저는 뭐 떡볶이, 어묵 이런 먹방은 좀 해봤는데 김 먹방은 처음이네요. 새로운 먹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도너츠 꽈배기 집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그릇백화점도 있고요. 진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나타나셨네. 아, 진짜 나타났어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왜 이렇게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잘생겨서? 아우 잘생기고요. 미남이시고 네. 우리 아주 강서울에 아주 그냥 멋진 준비된 일꾼이에요. 일꾼. 예, 일꾼이에요. 그래요? 예. 아주 당성들이라 아주 저는 필승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호 2번.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팬을 하겠습니다. 또 만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예, 고맙습니다. 여성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아,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은 네. 진짜 야무지셔요. 아, 그래요? 예, 말씀하실 때도 보면 똑 부러져요. 아. 강서에서 꼭 필요한 꼭 필요한. 2번. 꼭 이번 총선에 승리하십시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안녕하세요. 들었습니다. 네. 동네 한 바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아, 강휘성님께서 오늘 방송 소감은 맛있어 보인다라고 하셨네요. 이게 맛이 있어서. 근데 이 맛도 맛이지만 여기 시장에 안녕하세요. 오니까 예. 시장에 와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인사하는 후보님의 모습을 보니까 좀 더 선거의 맛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오, 피켓을 들고 시장에 돌아다닌다? 이거는 최근엔 제가 못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다들 이름 알리는데 급급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후보자가 또는 그 정당이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 주민들께 알리고 그것으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선거를 이끌려고 하는 노력이 후보자들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지금 이 선거 자체가 정책 선거가 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테러 방지법이며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런 심지어는,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후보들이 어떤 선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당이 어떤 선거 정책을 밀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보셨지만은 윤상현 친박계 의원이 김무성 대표한테 막말을 해서 욕설을 해서 심각한 보셨죠? 막말이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 선거가 더 안 되게 만들고 개파 싸움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보시면 좀 안타까우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넌더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문제는 다른 데에 있는데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서로 간에 개파 이기주의 때문에 욕설을 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지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치권이 깨닫고 서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보니까 서정자님께서 부럽다 그 동네,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이 귀여워지심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요. 진짜 성준 의원 화이팅하세요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이에 김이 끼면 재밌겠어요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전남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참 우리 강서구에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강서구에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 링크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질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네. 맛있는 과일 가게. 알록달록한 과일이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뵙네요.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좋으세요, 의원님? 그럼요, 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살아야 될 이 강서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님이면 충분히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 강서구 현안 어떤 걸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현안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뭐 특별히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단은 교육할 수 있는 교육에 강남 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고 목동으로 가잖아요. 가까운 목동으로도 많이 가죠. 저희 아이도 멀리 다녔거든요, 학원을. 강서는 안 다니고 그래서 목동으로 가고 노량진으로 다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그게 좀 사실 안타까워요. 엄마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공교육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님 화이팅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좀 많으신데요. 교육 문제 이것도 중요하고요. 김동영님께서 진성준 의원님 뭔가 공청회 등 볼 때 항상 날카로워 보이고 그랬는데 차분한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색한 느낌이네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생선 가게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이런 것보다 가게 앞에서 우렁차게 외치세요. 안녕하세요.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진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참 저희가 오페라를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장에서 하면은 항상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또 출출한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배고프다, 출출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재벌들 세금은 올리고 서민들 세금은 내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성준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고 맨날 이거 문자 받아요. 제가.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피켓을 앞에 걸고 다니는 후보 의원님의 모습 좀 어떠신가요? 노력하시네. 노력하신다. 이런 말씀엔 좀 동의하세요? 재벌 증세, 서민 감세. 당연히 해야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그럼 당연하지. 솔직히 재벌들이 세금 제대로 냅니까? 서민들이 세금 10원도 못 속이고 다 내는 거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아세요. 근데 이런 걸 외면해 왔잖아요, 우리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재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럼요. 힘없는 서민들만 1원짜리까지 다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대로 좀 해보세요. 제대로 좀. 이번에 민주당을 국회 일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장 보고 가시나 봐요. 네네. 아니 진성준 의원님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고요. 네. 워낙에 요즘에 진성준 그 세 글자 이름 많이 들어봐가지고. 진짜가 나타났다, 진성준. 그래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정말로. 이런 피켓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좋죠. 너무 좋고요. 예. 저는 성함 그대로 진실로 성실하게 준수상 지키시면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 그 정치를 책임져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 고생하세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몬드 가게. 네. 아니, 요즘 장사 좀 잘 되세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경제가 그러게요. 어려워서 진짜 서민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국민행복시대 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4년을 돌아보면 좀 안 지켜진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좀 잘 사게 돼야 되는데. 서민들이 잘 살게 돼야 되는데 대형마트만 재벌가들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너무너무 하루하루 일을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도 좀 살려주시고 전통시장을 정말 기분 좋게 장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절실하세요. 우리 시민들, 상인 여러분들 절실하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신시장을 돌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방송을 1부를 마치고요. 자리를 옮겨서 자리에 앉아서 2부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선 특집 동네 한 바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는 좀 앉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곳이 바로 튀김집입니다. 그 말은 저희가 또 먹방을 좀 하면서 방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의원님. 저희가 튀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참 이 마음이 겸허해지고 눈빛이 좀 바뀌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을 한번 쭉 돌고 왔는데 후보님이 의원님이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뭐지? 막 그러면서 신기해하시고 그리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게 정말 많이 간절하시구나. 경제가 어렵구나. 이번에는 정말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되는데 저희 댓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야당이 과반수가 되면 이 재벌들의 감세나 서민들의 어떻게 어려운 이 경제 환경이 바뀌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이게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이 넘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정부 여당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법, 또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을 무작정 강행 처리하려고 해왔는데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 저희들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런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 직권상정될 리도 없었겠지만 네. 설령 직권상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리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악법을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네. 저희들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법들을 입법할 수 있죠. 네. 의회 민주주의는 결국 국회에서의 과반 의석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 야당에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 의석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국민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것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야권이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지역구 선거에 나오셨으니까 당장 지역구에서 경선을 거쳐서 그리고 본선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국회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구의 어떤 공약으로 승부를 하실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공약의 큰 기조와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우리 강서구를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모범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서구의 인구가 60만인데 그중에 17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구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계세요. 네.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과 이웃사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17만 명이나 되는 건데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인력이 많은 곳이 없어요. 네. 그거는 그만큼 우리 강서구가 서울에서도 낙후한 지역으로 또 서민의 구로 유명한 곳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서로 돕고 산다고 자원봉사 정신, 다시 말해서 사회 연대 의식이 네. 가장 높은 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지원하고 잘 발전시켜서 우리 강서구가 더불어 잘 사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모범을 네.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예. 사회적 기업, 또 마을 기업, 또 마을 공동체 네. 이런 어떤 사회 연대 의식과 또 공동체 문화에 바탕한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제 제1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후보님들 뭐 다른 당 후보나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은 뭔가 다리를 뭐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 건물을 세운다거나 네. 어딜 개발하겠다거나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좀 다르네요. 의원님의 예. 공약 자체가. 저는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눈물에 힘입어서 네.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이 민주화는 정치적인 차원의 민주화였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이 사회경제적인 차원으로 더 높아져야 되고 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 네. 그것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향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강서구에서 모범적으로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앞에 튀김이 있으니까 네. 하나 먹어가면서 예, 드시죠. 예, 예. 말씀을 좀 나누시죠. 예. 자, 이 튀김이 있어서 저희가 이 간장 찍어 드시. 예. 예. 네. 네, 지금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맛있게 드셔야 표 올라가요라고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라고 하셨고요. 네, 네. 네, 너무 좋다라는 예, 희망을 일한 그 아이디에 댓글이 있었고요. 광주 사시는 분도 같이 보고 계시네요. 네. 아, 예, 강서구 을 지역에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친구분들이 있으시다고 보고요. 네. 자,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고 계시면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뭐 질문도 있으면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울구에 사는 지인들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우리 강서구는 서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신도시 지역인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마곡지구는 첨단 연구 복합단지가 들어옵니다. 네. 그냥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구소들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과학기술의 근거지가 될 텐데, 이 마곡을, 비단 그렇게 첨단 연구단지만 들어올 게 아니고, 네. 생태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곳 마곡지구에 중앙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앙공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보타닉 파크, 식물공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식물공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이든지, 영국의 런던이든지, 이런 데 네. 가면 그 규모가 엄청난 식물공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고도 있거든요. 아, 근데 시민의 휴식 공간일 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인 관광 자원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남산에서 마곡으로 옮겨오게 되는 큰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첨단 연구 산업과 또 자연의 생태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인데, 네. 여기에 저는 공동체 문화와 지식 정보가 네. 또 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숲속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이요? 예. 네, 도서관이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네. 숲속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도 하고 독서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도서관을 하나 짓자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네. 그것을 이미 서울시에도 제안을 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런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그런 강서구의 비전을 좀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서구가 지금 얼마 전에야 영화관이 처음으로 하나 생겼는데, 네. 강서구에는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무슨 김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이런 데로 영화를 보러 다녀야만 했어요. 네, 불편했겠네요. 왜 어떻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낙후할 수가 있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 우리 강서구의 노현송 구청장이 작은 도서관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점 도서관으로서 네. 숲속 도서관을 위치 짓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말씀 나누는 동안에 로이 정님께서 목소리 정말 죽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뭐 목소리나 아니면은 그 얼굴 외모나 여기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네. 내면도 봐주십시오. 내면도 봐주십시오. 예, 내면도 봐주십시오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지역 얘기도 좀 해봤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 야권의 분열이죠. 네.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도 예비 후보가 나와 있고, 더 민주에서도 예비 후보가 있지만 경선은 해서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지만은, 국민의당 후보는 같이 또 출마해서 나오게 된다면 1대1 구도가 아니고, 새누리당과 1대1 구도가 아니고 1대1대1 구도, 1대 다자 구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단 강서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예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예, 그 참 우려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주민을 만나면 10분 다 야당이 서로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뭐 후보들은 저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도 절대로 야당이 나뉘어져 있어서 분열한 채로 선거를 치르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누리당의 어떤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이대로 가다가는
180석 이상 200석도 넘겨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일당 독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개헌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걸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단일한 전선을 만드는데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보이는 어떻게 보면 결과인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야권 지지층에서는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우려하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3월 임시국회가 바로 또 소집이 됐어요. 새누리당에서 소집을 했는데 바로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그걸 또 직권상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국정원에서 이제 뭐 공개적으로 보고도 하고 그 자료 영상도 주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보시면서 또 많이 화가 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법이 없어서 그걸 사이버 테러를 못 막는 겁니까? 지난번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로 법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의 지침과 행정 명령으로 다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정작 국무총리가 자신이 테러 방지 회의의 의장인 줄도 모르고 있을 만큼 테러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법이 없어서 뭐 모든 것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센터가 가동되고 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군에도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비밀리에 숨어서 다른 정치 공작을 벌여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본연의 업무를 그들이 충실하게 한다면 사이버 테러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저들이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들고 나왔냐 하는 것은 그런 위협을 강조하고 과장함으로써 이른바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려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안보적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을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해가지고 발목 잡는 야당, 안보에 둔감한 야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30일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무슨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느니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 3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들고 나오는 건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전략 기획통으로 꼽혀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국회 비례대표로 또 국회에 입성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번 총선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고 좀 보세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세요? 당 전체로 보실 때? 네, 뭐 가장 크게는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변화와 혁신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이 제발 집안 싸움 하지 말고 단일한 목소리로 함께 단합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야권 전체가 단합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일된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이 그런 안정되고 단결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대 정신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을 대거 공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표 체제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처럼 공천 제도를 혁신하고 그 공천 제도의 결과물로서 인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인적 혁신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건 당내의 과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의 선거 구도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야권 연대의 과제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로소 승리를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내외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야권 연대 정말 이런 구도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한 바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번에 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실 때 참여를 안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할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끝까지 단상에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일부러 참여 안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요? 저는 더 이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의원이 안 계실 때 없으면. 그때 마지막으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결단하면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며칠 더 있다면 의원님께서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런 뭐 리트윗이나 트위터 이런 거 받으셨죠? 왜 안 하세요? 나오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세례가 막 이어져 가지고 후원금 폭탄이 터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국적 지명도를 얻게 되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올라오셨으면 후원금도 좀 많이 늘고 그러실 텐데. 글쎄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됐네요.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께서 많이 좀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유현숙님께서 진성준 의원 화이팅 하세요. 그곳에 언니, 형부, 조카 세 표를 몰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후원보다 좀 더 힘이 나는 거겠죠? 강서에 계시는 분들이 뭉치시면 큰일이 정말 벌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페이스북 라이브와 그리고 유튜브, 유스트림 이렇게 통해서 다 채널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공유도 마구마구 해주십시오. 진성준 의원님이 필리버스터에 못 나가셔가지고 지금 얼굴을 많이 못 알리셨는데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튀김집에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좀 벌써 하나 드셨네요. 예, 배고프셨나봐요. 드십시오. 아니 건강 관리나 아까 목소리 관리 제가 여쭤봤었는데 선거 때라서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몸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아니요, 뭐 따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뭐 그럴 것도 없는데 일단 비타민제를 하나 사서 하루에 하나씩 꼭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뭐 가장 간단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비타민제를 하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아끼시는 분들이 막 음료 같은 걸 건네세요. 뭐 바카스도 주시고 또 비타민제도 주시고 쌍화탕도 막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거 하나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 마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역 주민들께서 힘을 주시는 거네요. 바카스의 힘으로 열심히 뛰고 계신데요. 댓글을 또 소개해드리면 김현철님께서 사이버 테러법 막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은 정말 암울합니다. 예, 그리고 박정혜님께서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최영규님께서 진성준 화이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미 H님께서 김성태 후보를 이길 필승 카드는 이라고 핵심을 콕 집어주셨는데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비밀 병기로 숨겨놔야 되나요? 이미 김성태 의원을 꺾기 위한 전략은 이미 구사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의 핵심은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에 있는데 저는 이미 그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성태 의원도 이제 막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명함을 주고 다닐 때 저는 정책 구호를 외치고 다니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듯이 피켓을 목에 걸고 구호를 외치시면서 다녔다. 선거운동상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김성태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해 보기 위해서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김성태 맨더링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스스로를 자신 없는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 룰 또 평평한 운동장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미 김성태 의원은 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진성준이는 이기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한구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국정 방해 야당 의원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킬러 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아니 글쎄
그러면 그 얘기가 그러니까 현재 김성태 의원으로는 진성준을 못 이긴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다. 그러면 누구라도 보내봐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성태 의원이 네. 저는 지금 저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천을 못 받고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오면 열심히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오기숙님께서 꼭 다시 국회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같은데 호주에서 응원 드려요라고 최리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H아미님께서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선거 운동 사진 찍어서 SNS 통해서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홍보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승태님께서 마곡중학교 개교 축하 때 뵙고 반가웠습니다. 네. 마곡 주민입니다. 더불어 화이팅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곡 주민 김성태님. 네, 예. 김승태님. 김승태님. 네, 예. 김성태는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예. 김승태님. 김승태님이시군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하고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자, 튀김집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트워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나 봐요. 그래서 화면이 좀 끊기는 그런 현상도 좀 보이고 있는데 저희의 방송은 팟짱을 통해서 다시 업로드가 됩니다. 거기서 들을 수 있고요. 거기서 쭉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뭐 화이팅, 우리 요번에 일냅시다 라는 댓글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의원님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튀김이 많이 남았지만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예, 마음은 정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먹음직스러운 튀김 저희가 다 먹고 이따 가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를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안 했냐, 38명의 의원들이 할 동안 진성준 의원이 왜 그 안에 끼지 않았냐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팟짱 동네 한 바퀴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생중계입니다. 생중계 필리버스터입니다. 네. 자,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셨던 말씀, 뭐 테러 방지법 얘기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괜찮고요. 한번 쭉 시원하게 저희가 시간을 끊지 않겠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쭉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기록 한번 세우셔도 됩니다. 아이고.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아무 해주십시오. 준비도 없이 즉석 필리버스터 준비 없습니다. 예. 장시간 토론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화장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그런 타고난 달변가나 가능한 일이고요. 저는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데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38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약하는 악법이구나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니 특별히 더 보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과정 또 기왕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도 보내주시고 지지한다는 말씀도 해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심 없다.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청해도 손을 잡아주시지 않고 명함을 건네도 받아주시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무관심과 외면에서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해서도 혐오하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뿌리치시는 분도 계시고 명함을 받으면 명함을 찢어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토록 불신하고 이토록 또 질타하고 혐오하시는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질타받고 또 그렇게 혼을 나도 좋을 만큼 정치가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은 언제나 정치 따로 국민의 삶 따로인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그래야만 나라의 미래가 열리는데 그러자면 우리 국민께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권이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혁신하겠다, 변화하겠다 많은 약속을 드리고 또 실제로 그런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처방은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혁신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우리 국민이 정말 즐겁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정치 활동, 일상적인 정당 활동의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강서을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일상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 방송 모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는 강서 먹민관 학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서 먹민관 학교는 우리 당원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일종의 정치 시민 강좌입니다. 시민 정치 강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 세계의 지향과 흐름을 진단하고 또 우리나라의 수준을 진단해서 우리 정치가 또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정치의식, 사회의식을 제고하고 또 정치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합의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인이 활동하고 또 당원과 시민들은 그런 정치 활동에 성원을 보내주는 관심과 참여가 선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정치혁신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원협동조합인데요. 이 당원협동조합은 당원들이 또 정당이 나서서 우리 지역의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서구는 인구 60만 가운데 17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공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평소에 자원봉사하시는 구민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들 믿어주시겠습니까? 평소에 정치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펼쳐야 하죠.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원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한 분당 한 구좌에 10만 원씩 5구좌까지 출자금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조합원이 되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자금이 모인 게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0분의 당원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선거 때가 되어서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해나갈 생각인데 이렇게 모인 출자금을 단 한 푼도 훼손하지 않고 나름의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 때에 표를 달라고는 호소해봤지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원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더 신나게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정치와 생활이 일체화되는 생활정치의 모범을 저는 구현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 혁신 또 정치 혁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새로운 정당 활동,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필리버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진성준 의원, 강서구 을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